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가져가 버렸고, 그 중에 또 1%는 15% 이상을 가져.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부가 상위 계층에 편중돼 있는 거는 그건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시피 하다니까 미국보다도 더 나쁜 소득 불평등 통계.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봐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나 이런 게 그런 현실을 반영한 통계가 정확한 거지.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정말 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소득 격차가. 근데 세계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속한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분명히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1차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1인 자영업이나 영세 자영업 비율이 많은 거.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답이냐.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북유럽의 핵심은 이제 노조 조직률이 강하면서 산업별 노조로 되게 산별 노조고 교섭도 산별 교섭을 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사회적으로 함께 적용을 하잖아요. 산업 안에서는 이런 직무에서는 이런 임금을 받는다. 이런 직무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특히 작은 기업들이 그 정도 급여를 보장하려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가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다 맞물려 있는 거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스템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직무급제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이건 이제 노동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은 대신에 다양한 일자리,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최소화시켜서 비정규직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뭐 1차, 2차, 3차 많이 가면 7차, 8차까지 가는데 8차까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포함되는 그 공급 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과거처럼 단가 후려치기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그 희생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윤을 늘리는 구조,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구조로 가겠다라는 게 노사정 대타협안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협력업체들이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해 R&D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의 성과도 공유하고, 그게 이제 성과 공유, 이익 공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밥통을 고용 안정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어디에서든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자기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이게 고용의 안정성인 거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다음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된다. 직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직업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 기업이 5년, 10년 뒤에도 이대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도 거기에 맞게끔 직무교육이나 직업교육 이런 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느 기업이든 아니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1인 그 기업이든 소득에 있어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큰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래야 사회 전체가 고용 안정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위 개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득 분위별 격차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추세로 보자면은 계속 진위 개수도, 그러니까 격차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되면은 연쇄적으로 소득 인상이 되면서 실제 우리 중위소득
빈곤율이라고 합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네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네. 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고용안전망이나 복지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 가야 될 부분 중에 지금은 오히려 급해졌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작은 정부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 많이 극복이 돼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돈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고 사람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소위 일자리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줄고 두 번째로 자산이 감소해요. 가만 앉아 있는데 수도권은 계속 자산이 늘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여기는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져요. 수도권에만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소가 되냐고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해법은 균형 발전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에 지금 가장 큰 장애 저해 요인이 저출산. 저출산의 핵심도 결국은 이런 이 지역 간 격차가 생기면서 좁은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치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격차에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발전시키는 거다. 도시의 발전 역사를 보더라도 권역별로 그 권역별의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인 거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이런 SOC는 그 소위 말하는 고전적인 뉴딜의 관점에서도 맞고 격차를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SOC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균형 발전 뉴딜이 필요하다. 뉴딜의 핵심이 격차 해소인데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뉴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뉴딜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제가 저희 장하준 교수는 3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복지국가 확대, 하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 세 번째가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었어요. 복지국가를 확대하더라도 그 이전에 오히려 1차 소득 격차를 먼저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제조업의 필요성 이런 걸 강조하셨던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경제사회 구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떤 구조를 개혁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소득 격차 해소, 과세 체계, 그 다음에 고용복지 체계,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우리 사회 구조 개혁 중에 중요한 과제거든요.